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난리치던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던 수석 주방장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녀가 급기야 중국을 가는 대신에 매년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여성 수석 총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엠마 파커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15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주방장이 된 지금도 CIA 학생이었을 때처럼 긴장이 가득한 아침이 시작되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셰프 코트의 주름을 하나하나 펴납니다. 완벽해야 해요. 주방에서 시작되는 모든 순간이 완벽해야 하니까요. 뉴욕 최연소 여성 총주방장이라는 타이틀이 제게 주는 무게감을 매일 아침 이렇게 마주합니다. 에센스의 주방은 제 심장과도 같아요. 매일 아침 6시 텅 빈 주방에 들어설 때면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됩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완벽한 하루를 준비하죠. 직원들이 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CIA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엠마, 네 완벽주의는 양날의 검이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 성공이 완벽주의 덕분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도요. 음식은 제게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매 접시마다 완벽한 균형과 정확한 온도, 그리고 섬세한 플레이팅이 필요하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미슐랭 투스타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냉혹한 일이니까요. 주방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감돕니다. 직원들은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완벽함이 필요해요. 푸드앤와인지가 저를 올해의 셰프로 선정했을 때도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마지막 서비스를 마치고 나면 다음 날의 메뉴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고 식재료 공급업체들과 끊임없이 연락하죠. 완벽한 맛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아요. 남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나은 맛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해보죠. 주방에서 보내는 16시간이 때로는 너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머니는 제게 자주 전화하십니다. 엠마,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니?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제 삶이에요.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 존재의 이유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에요. 매일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주방에 불이 꺼질 때면 잠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일의 완벽한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14시간의 근무 시간이 어느새 16시간, 때로는 1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휴식은 사치였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레스토랑은 더욱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 어깨의 짐도 무거워졌습니다. 주말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미팅, 새로운 메뉴 개발, 스태프 교육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죠. 휴대폰은 항상 제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파커 셰프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주방 스태프들의 찬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제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점점 더 커져갔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았고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달렸어요. 멈출 수 없었죠. 매일 아침 커피로 시작해서 점심은 서서 먹는 간단한 한 끼로 때우고 저녁은 대부분 거르게 됐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더 완벽한 요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동료 셰프들은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저를 짓누르는 고독감과 공허함을요. 찬사와 박수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서비스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주방에서 여느 때처럼 요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주변이 어지럽게 돌았습니다. 파커 셰프.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제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완성하지 못한 요리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죠. 쓰러지기 직전 문득 CIA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되 그것에 갇히지 말아라. 그때 저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의식을 잃기 직전 주방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동료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제 발걸음이 결국 이렇게 강제로 멈춰서게 된 거죠.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차트를 들여다보았죠. 파커 씨,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하시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이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 2개월의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권고가 아닌 처방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2개월이라니 그동안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병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강제로 쉬어야 한다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야 저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죠. 레스토랑 오너는 의외로 이해심 깊은 반응을 보였어요. 엠마,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2개월 동안 푹 쉬다 오세요. 레스토랑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야 저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지를 고민했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긴 휴가였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 여행 리뷰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동료 셰프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어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문화를 가진 나라잖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했던 마이클의 제안이었어요. 다른 셰프들도 중국의 다채로운 요리와 식재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점점 중국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요리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요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았죠. 여행사에서 중국 미식 투어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광둥성의 딤섬부터 쓰촨의 마라 요리까지 중국 전역을 돌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요리를 경험하는 여정이에요.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쓰러짐은 축복일지도 모른다고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안고 도착한 중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았던 화려한 요리들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베이징의 유명 음식거리를 걸으며 실망감이 밀려왔죠. 첫 번째로 방문한 대형 식당의 주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총주방장의 직업병일까요?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죠. 바닥에 널브러진 식재료들, 제대로 씻지 않은 도마,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음식을 만지는 조리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이드는 저를 전통 요리 전문점이라며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 변형된 요리들 뿐이었어요. 진정한 중국 요리의 맛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게 정통 스촨 요리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맛보았지만 제 혀는 속일 수 없었어요. 과도하게 자극적인 맛, 본연의 식재료 맛은 사라지고 강한 향신료로 덮어버린 요리들.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촨성의 한 시장을 둘러보다가 현지 식재료를 구매하려 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가게에서는 아예 저를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작은 식당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주문을 하려는데 주인이 외국인은 받지 않는다며 손님을 거부했죠. 그때 느낀 모욕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리의 세계에서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찾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인터넷에서 보았던 화려한 사진들과 영상들은 모두 가공된 현실이었나요? 진정한 중국 요리의 정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특급 호텔 레스토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값비싼 메뉴, 화려한 인테리어. 하지만 음식에서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요리들, 그저 관광객들의 지갑을 노리는 듯한 메뉴 구성. 이곳에서도 진정성은 찾을 수 없었죠. 여행 일정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대한 나라 어딘가에는 분명 진정한 요리의 혼이 살아있을 텐데 그걸 찾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했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맛은 이런 관광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 봤던 리뷰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휴가 기간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처음 봤던 한국 여행 리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런 선택이 옳은 걸까 고민도 됐지만 가슴 한켠에서 이것이 운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깨끗하게 광이 나는 바닥, 정돈된 공간, 친절한 안내 데스크. 이곳이 정말 공항이 맞나요? 마치 최고급 호텔 로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심사관은 제게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전문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축물들이 신기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건 편의점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고 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 음료를 고르는데 진열대에 정돈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제 서툰 한국말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영어를 잘 하시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저와 소통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깨끗한 차량 상태, 정확한 미터기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운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밤늦게 체크인한 호텔에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룸 컨디션, 심지어
화장실의 위생 상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추구하던 그 완벽함을 닮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적은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노트북을 열어 서울의 미식 명소들을 검색했어요. 전통시장,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길거리 음식까지. 이곳에서라면 제가 찾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우연한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호텔을 체크아웃하면서 직원이 추천해준 한옥스테이를 예약했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처음 보는 기와 지붕들의 물결에 넋을 잃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한옥스테이에 도착하자 주인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웰컴 투 아워 한옥. 서툰 영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선 방 안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높은 천장의 나무 구조가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분위기,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자연광까지. 이것이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주인장은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차가운 겨울 날씨였는데 방 바닥은 따뜻했죠. 이불을 깔고 누워보니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였습니다. 뉴욕의 바쁜 주방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편안함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주인장은 직접 만드신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대추차예요. 피로회복에 좋아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가요? 완벽한 서비스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밤늦게 창호지 문 밖으로 하얀 것이 날리는 걸 발견했어요.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기와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인공적인 것 하나 없는 이 순간의 완벽함이란. 눈이 쌓인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몇 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당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이미 일찍 일어나 눈길을 쓸고 계셨어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한 걱정이 가슴에 와닿았죠.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직접 담그신 김치, 방금 지은 따뜻한 밥, 된장국. 모든 것이 소박하면서도 완벽했죠. 주방장으로서 그동안 제가 추구해온 완벽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추구하던 완벽함은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화려하거나 값비싸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정성.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완벽함이 아닐까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치유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한옥스테이 아침 식사 시간, 주인장의 김치를 맛보며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 김치, 정말 특별한데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제 질문에 주인장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비법이에요. 3대째 내려오는 거죠.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주인장은 친구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장 담그기의 명인이 계세요.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다음 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장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커다란 항아리들이 늘어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 장독대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곳이죠. 장인은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만의 공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장인의 설명은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발효의 과학, 미생물과의 공생, 날씨와 온도의 미묘한 균형. 이런 복잡한 과정이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된장 하나를 제대로 담그려면 적어도 2년은 걸려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장독대 앞에서 장인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발효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화예요. 자연의 속도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완벽함을 쫓느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담근 물김치를 들고 왔고 또 다른 분은 방금 구운 약과를 가져오셨어요.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이런 게 진정한 음식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장인은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빛바랜 종이에는 세세한 기록들이 가득했죠.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적어온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지만 전통은 이렇게 천천히 이어지는 거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비법으로 만든 반찬들이 상에 올랐어요. 모든 음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 콩나물은 우리 집 할머니 비법이에요. 김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죠. 장인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고 문화고 일상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맛도 달라지죠.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것만 쫓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밤하늘 아래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대하는 자세,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정성.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미식 문화가 아닐까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제가 그토록 쫓아온 완벽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에센스 레스토랑으로 복귀하던 날 모두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파커 셰프, 뭔가 달라 보여요. 주방 스태프들의 말처럼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실수를 한 직원에게 화부터 내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죠. 주방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깃들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한번 연구해 볼까요? 스태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여유로움을 주방에 적용했더니 오히려 효율은 더 높아졌어요. 메뉴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발효의 과학을 응용한 새로운 요리들을 선보였어요. 장인에게 배운 발효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평론가들도 극찬했죠. 파커 셰프의 요리가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어요. 레스토랑의 매출은 20% 상승했고 직원 이직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았죠. 파커 셰프, 우리 그룹의 총괄 셰프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준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일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마지막에 거울을 볼 때 지친 얼굴 대신 평온한 미소를 발견하게 됐어요.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아닌 음식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제 삶을 채우게 된 거죠. 한국의 장인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메일로 레시피를 교환하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새로운 발효법을 배우기도 해요. 다음에 오시면 새로 담근 간장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 약속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북촌의 한옥스테이 주인장님도 잊지 못해요. 매달 보내주시는 편지에는 항상 작은 선물이 들어있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김치, 직접 만드신 차, 때로는 마을 소식을 담은 사진도 보내주세요. 그것들을 보며 다시 한국을 찾을 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제 주방에는 작은 장독대가 있어요. 뉴욕의 마천루가 보이는 창가에 놓인 항아리에서 된장이 발효되고 있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잠깐 들러 뚜껑을 열어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인생은 발효와 같다라고 장인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더 깊은 맛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엠마 파커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옥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한국의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